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종을 크게 버렸어 가자. 자, 여러분들 이 문항을 딱 보시면은 그냥 작성하시지 마시고 문항을 꼭 선행적으로 분석하셔야 됩니다. 비슷해 보이는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각 은행마다 요구하는 바, 그 방향성, 결, 행보에 따른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항 분석 반드시 사전적으로 선행하셔야 되고요. 그럼 요 1번 문항에서는 우선 작성 포인트를 이렇게 딱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지원 동기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를 작성하려면 은행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하나은행에 대한 이해도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은행의 로열티를 담기 위해서는 하나은행의 비전 2030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 개인 직무 비전과 하나은행의 비전의 방향성과 결이 일치해야 된다. 그런 포인트를 잡고 쓰셔야 됩니다. 게다가 각 문항들은요. 왜, 무엇,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딱 봤는데 이유가 없네? 그렇게 아니라 딱 직관적으로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왜, 지원 동기 왜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딱 읽어봤더니 아니 무슨 하나은행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하나은행이 막 강점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써놨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런 거는 여러분들 하나은행 IR팀이 하셔야죠. 나와서 투자 설명회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투자 아니에요. 직원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알고 있습니다.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 문항에서는 직무적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항별로는 조직적합과 직무적합으로 나누어서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 요 문항에서는 직무 파악 직무적합을 좀 파악할 수 있고요. 자, 요 문항에서는 회사에 대한 선택 기준과 직무에 대한 선택 기준이 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왜 하나은행이어야 하는가가 딱 들어가야 하나은행에 대한 로열티 딱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회사의 강점과 특징, 그 다음에 인상 깊은 하나은행만의 행보가 있겠죠. 그걸 찾아서 쓰라는 게 아니고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왜 관심을 가졌고 어머 하나은행 들어가서 손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런 식의 활동 근데 하나은행이 마침 그걸 하고 있네. 어머 들어가서 너무 해보고 싶어요. 발전시키고 싶어요. 아이디어를 접목하고 싶어요. 이런 느낌으로 작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걸 하더라도 그 방향성과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그죠? 근데 똑같이 막 이렇게 써놨어. 그리고 은행을 지워봤더니 말이 돼. 이런 자기소개서는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면접에서 아니 이거 읽어봤더니 우리 하나은행 말고 뭐 은행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왜 지원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질문들, 난감한 질문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금 내 경험 기반으로 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무를 선택할 때도 이제 개인금융이냐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잖아요. 자, 관심 금융 이슈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최우선적으로 은행 산업에서의 최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융 관심도가 한 2개 있거든요. 그거 아마 눈치채신 분들의 일강이나 다른 부분에서 눈치를 채셨을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깊은 고민을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전문가로 조금 달성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루트, 여기 CDP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커나가고 싶기 때문에 하나은행은 마침 그런 루트도 잘 되어 있고 앞에서 봤더니 이런 부분들 좀 잘 되어 있네. 해보고 싶어요. 같이 하자. 막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요 직무 선택의 기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채용별로 일반 디지털 지역인재 등의 분야에서 하는 일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회사에서 직무적으로 이루고 싶은 비전이 여기서 이제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연관지어서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직무 이해도 선행되지 않으면 작성하기 어려워요 라고 조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지원 동기를 저는 이 역량이 있습니다. 첫째 분석력입니다. 둘째 무엇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풀어나가도 돼요. 그런데 과거에 저는
은행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은행인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뭐에 두 가지에 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라고 해서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넓혔다. 뭐 두 번째, 뭐 함께 뭐 무슨 소논문과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하면서 예컨대 뭐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산업 개발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걸 쓸 수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며 이러한 금융을 하면 좋고 이러한 컨설팅과 그다음에 금융과 비재무적인 방법론적인 측면, 막 이런 것들 고민을 통해서 뭘 해왔습니다.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식, 즉 과정으로 풀어나가셔도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당연히 배양되는 역량은 있을 거고요. 느낀 점과 교훈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풀어서 그래, 하나은행에서 너무 달성하고 싶어요. 그런 느낌으로 양분해서 작성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의 강점과 행보를 통해서 관심사를 찾고요. 이거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직무 분석을 통해서 비전을 연결하고 예컨대 저는 뭐 땡땡 전문 뱅커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나 PB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PB 서비스 딱 들어가 봅니다. 그럼 그 안에서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띡띡띡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 중에서 뭐가 더 되고 싶어요? 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 비전을 이제 통한 우리 계획을 실천시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들을 단계적으로. 여러분, 이 단계라는 말은요. 시기적인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단기, 중기, 장기와 같은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게 있고 직무적으로도 영역을 좀 와이드하게 넓혀가는 그런 개념도 단계적입니다. 그래서 직무적, 직무 외적, 플러스 융합 뭐 이런 식으로도 단계니까 여러분 잘 설정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 이거는 제발 지양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죠. 막 행보를 들어가지고 구구절절 설명식으로 쓰는 순간 저는 다 빨간색 취소선으로 그어버리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열은 삐 안 돼요. 이제 울고 있어. 그죠? 이거 안 된다는 표시입니다. 안 돼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요 방법, 요 뼈대를 조금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목 일단은 명시를 해주시고요. 소제목은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웬만하면 작성해 주세요 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 이유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함축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여러분들 영화 보러 갔는데 제목이 없어. 그럼 궁금하십니까? 또는 책도 제목이 없어. 왜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게 뭐야? 뭐지? 뭐지? 하다 끝나요. 아유, 보고 싶다 이게 아니라 뭐지? 이게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내 글도 마찬가지예요. 내 글에서 뭘 나타내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호기심 열어주는 거고요. 어머, 제목을 통해서 이거 읽어보고 싶네? 이거 더 보고 싶네? 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한 관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제목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천자기 때문에 3단계로 나누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지원 동기와 희망 직무를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두 가지식으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에 어떠한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금융 서비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무 비전 삼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뭐로 인한 관심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바로 여기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강점 나열 이런 거 아니고요.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 근데 하나은행 하고 있네. 약간 그런 느낌이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